진소함의 명리야근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기, 빈천, 수요, 기륭에 관한 걸 보죠. 그러면은 역시 진소함의 명리야근도 어떨 때 부귀하고 어떨 때 부하고 귀하고 그 다음에 오래 살고 또 어떨 때는 가난하고 천하고 요절하는지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 나오겠죠. 근데 여기 보면 타이틀 보면 청기죠. 청기, 맑은 기운, 그리고 귀기, 귀한 기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라고 짐작이 되죠. 자, 음양. 음양은 유청기, 유귀기. 자, 음양에는 청기가 있고 귀기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사주팔자에 있는 음양이라도 그게 청할 때가 있고 귀할 때가 있다. 청기가 있고 귀기가 있다. 사람 인명, 사람의 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명조가 아울러서 득지, 이러한 청기와 귀기를 얻게 되면 바야흐로 그 말이죠. 바야흐로 향, 누릴 양자죠. 바야흐로 누리게 된다. 뭘 누려요? 공명, 이름을 얻는 거죠. 장록, 높은 벼슬과 녹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사주팔자에는 음양에는 청기와 귀기가 있는데 이 청기와 귀기를 둘 다 얻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되면 바야흐로 널리 이름을 알리고 공명 그리고 벼슬과 녹을 받게 된다. 무릇 일주 사람의 그 일주가 고랑수이 높을고 밝을랑 빼어날 수 다르리자죠. 그러니까 고상하고 사람 일주가 고상하다는 걸 좀 그렇고 격이 높다든지 좀 높고 한 차원 높고 랑은 밝다. 그러니까 어둡지 않고 뭔가 긍정적으로 밝고 그리고 빼어나고 그 다음에 다르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으면 그래서 고랑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높고 밝고 빼어나고 다름이 있게 되고 또 발속 출진 자 발은 뽑을 발자고 출은 날 출자죠. 그러니까 석쇠로부터 뽑아내서 그 다음에 출진 먼지로 나간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유지상까지. 그래서 발속 출진하면 그 속세로부터 벗어나서 속세로부터 뽑은다니까 속세로부터 벗어나서 그 먼지로 나간다니까 그 일반적인 속세를 그냥 벗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을 뭐라고 했죠? 속세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속세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지상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면 서용 격국, 그 쓰임에 있어서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고 청철, 순수하고 격국이 어떻게 된다?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조례 정연, 말이 좀 이상하죠. 조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률상에서 서울시 조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런 걸 이제 조례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조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닐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법규라고 하고 있고 아니면 또 이거를 조리라고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조리. 규칙 이런 거죠. 그러한 어떤 이 사주 격국에서 이야기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논리들이 규칙들이 질서 정연하다. 우물정자를 쓰나요? 아무튼 질서 정연하다. 그러면은 이 조례가 정연하면 잘 다듬어져 있고 잘 되어 있으면 청기하라. 이것이 맑은 기운인 것이다. 지금 청기를 설명하죠. 청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사주가 높고 밝고 빼어나고 다르고 그리고 일반 석쇠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탈속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쓰이는 격국이 순수하고 청철하게 되면 맑으면 그리고 그 조례 쓰임이 그 논리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그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례가 질서 정연하게 되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이러한 것이 맑은 기운이다. 또 밑에 보면 차귀귀하라. 이번에는 이제 귀한 기운이죠. 어떨 때 또 귀하냐.
일주, 사람의 사주 또는 사람 일주가 존엄 단중, 굉장히 존엄하다. 우리가 존엄하다는 높다는 거죠. 존엄하고 단중, 굉장히 뭐죠? 단아하고 무겁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어떤 모습이냐면 거고, 높은 곳에 거하고 임중, 일반 무리에 임한다. 높은 곳에서 있으면서,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직위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임중,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말하는 뭐 백성민자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한 여러 사람들과 자기가 고관 대작이면서도 자기와 같이 하는 그런 그 백성들 또는 무리들과 임한다. 그러니까 같이 있게 된다. 같이 어울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무리로 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리와 같이 있게 되는, 자기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무리들과 같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면 소형격국, 거기에서 쓰이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숙하고 갱원, 정숙하고 굉장히 단정하고 엄숙하고, 그 다음에 갱원, 클 괭자 모른 자죠. 크고 멀리 있고 멀리 퍼지고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게 되고 규모가 환연, 환자가 흩어질 환자거든요. 그 규모가 커서 쫙 여기저기 다 흩어지게 되면 이것이 귀한 기운이다. 알 듯 모를 듯. 그렇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는 뭐냐면 사람이 이 공명과 장록을 누리려면 이 청과 귀의 기운을 둘 다 가져야 된다. 그렇죠? 가져야 되는데 청은 이럴 때 청이고 귀는 이럴 때 귀하다. 자, 귀하다는 것은 일종의 관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일반 민중들과도 같이 임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격국이 정숙하면서도 경원해야 되고, 규모가 환연, 흩어지고 널리 퍼지고, 이래야만 이제, 역시 명예라는 것도 남들 속에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야 명예가 얻는 거죠. 그렇죠? 자기 혼자 산속에 있어서 명예가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청은 뭐예요? 막디 맑은 거죠. 그렇죠? 막디 맑은 거. 그래서 이런 게 거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사람이 청기와 귀기를 둘 다 가지면 공명과 장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득 7, 8분. 7, 8분은 7, 80%예요. 7, 80%분이 청기직이에요. 7, 80%의 청기, 맑고 귀한 기를 얻으면, 많이 얻는 거죠. 7, 80%면. 그렇죠? 상즉 공우. 그런즉 높은즉, 그러니까 7, 80% 얻게 되면 굉장히 위에 있게 되고, 뭐다 이거는 공우다. 공우라고 하는 높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벼슬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인즉 한 지방을 맡아 다스리는 제후래요. 공우가. 이게 공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전적으로는. 그 다음에 차즉, 그 다음인즉 재상 경이. 자, 벼슬경자의 두 이자예요. 그러니까 벼슬의 옆에 있는 사람인 거죠. 2인자. 그러니까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이가 경의 다음이라는 뜻으로 소경을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재상 옆에서 돌보는 보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7, 80% 정도의 청기를 얻으면 공우가 되고, 그렇게 다음에 재상이라든가 재상을 보조하는 사람이 된다. 득 5, 6 청기직이 5, 60%의 청기의 기를 얻게 되면 내즉 경당, 안에서 있은즉 경당이요. 어떤 타이틀을 보면 되겠죠. 직위의 중간급. 외즉 방면, 외직에서는 방면이다. 쉽게 와닿진 않죠. 자, 여기 보면 내직은 경당, 서울경자하고 직당이니까, 그리고 외직은 이 방면이 지방장관을 의미한대요. 어쨌든 7, 80%를 얻게 되면 최고의 신하 중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즉 공우에 들어가고, 주로 이 재상의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 정도 급이 되고, 5, 60% 청기를 얻으면
만약에 중앙관서에 근무하게 되면 학당을 아니 경당 서울경이니까 중앙관서에서 일을 하고 외직 밖으로 나가게 되면 즉 변방에 나가게 되면 지방관리가 된다. 득 3, 4분 3, 40%의 청기직위를 얻게 되면 내즉 난관은 경당보다 낮겠죠. 그러면 자 난관을 얻게 되고 외즉 군읍 아까 이 방면은 큰 지방을 넣는다면 여기는 군 단위, 읍 단위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배수를 얻게 된다. 득 1, 2분 청기직위 자 이거는 20%겠죠? 청기가 20%를 얻게 되면 역 일명지역 또한 하나의 명이 영화롭다. 영화롭고 이게 멜담이죠. 멜담. 담석지록. 하나의 근데 담석이라는 뜻이 따로 있어요. 보니까 담석이라는 게 조그만한 그 어떤 소량의 그 곡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담석, 덜담 있잖아요. 담석. 이걸 보면 이거를 찾아보니까 차전적으로 한두섬 곡식이라는 뜻으로 한두섬이 곡식이라는 뜻으로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의 곡식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만한 자기가 쌀을 메고 갈 만한 만큼의 양인 거죠. 매일 담자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이 담석지록이니까 녹은 이제 녹봉이라고 그랬죠. 녹봉으로 뭐냐면 돌을 메고 갈 정도의 녹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고 갈 만큼의 그러한 녹봉이니까 한두 섬. 정확히 또 섬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벼나 이게 보리를 매상할 때 40kg씩 가마니에 달아서 가마니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그거를 구루마에 싣고 그리고 그 큰 면 단위 그 창고에 갖고 와서 우리가 매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다닐 때 시골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그 보리나 그 벼를 매상을 정부로 이게 정부에 사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40kg씩 그 벼가만에다가 해가지고 해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의 녹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7, 80%, 5, 60%, 3, 40%, 1, 20%의 그 청한 기운에 따라서 그 관리 또는 그 벼슬이 정해진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겠죠. 다만 그게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끊어서 하겠습니다.